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심훈이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초전도체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훈이는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 드리고 결국에는 저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냐면 이순신 장군님께서 전쟁을 나가실 때 선승후 구전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기고 나서 싸우는 거죠.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미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되고 그것이 다트 공시에 올라오고 뭐 노벨상 수상하고 나스닥에 상장되고 돈이 더 많은데 상장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 뭐 FTSE 편입, ASI 편입, 그리고 초전도체 발족, 기타 등등이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아르곤, 버클리, PS, ACS, AIP, 뭐 한전공대, 연세대, IBM, 구글, 페이스크래프트, 뉴욕 매거진, 네이처, 뭐 내노라는 모든 곳에서 얘가 초전도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러니까 초전도성을 띠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염려보다는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즐길까. 이제 제가 그때가 되면 제일 걱정되는 건 BEP가 손익분기가 나왔다 판단이 되고 주가가 올라갈 때 점상되면 그때 저의 이름이 잊혀질 것 같아서 너무나도 무서워요. 왜냐면 그때 이 농심훈이, 이 맨발의 훈이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때가 돼서 뭡니까? 숟가락 올려놓고 힘들 때는 나몰라라 하다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불나방처럼 숟가락을 올려놓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또 속아서 또 휘둘리다가 또 돈을 잃을까봐, 신에게는 미천한 신은 다만 그것이 염려될 뿐입니다. 양자 도약에 따른 수에는 가시성은 있잖아요. 뭐 양자 도약이라는 게 우리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컴퓨터 하고 있는 거, 우리 지금 회사이신가요? 회사이시면 다 주변에 빛 켜져 있고요. 어둠을 밝히기 위한 빛 에너지죠. 사실 전기 에너지가 양자 궤도에서 이동을 하면서 방출되는 빛이 전기 에너지죠. 그렇다면은, 그렇지만 우리는 양자 중첩 얽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 가치가 너무 크고 우주를 포괄한다라는 거예요. 양자 도약도 물론 열저항을 줄여서 뭐 스타쉽에 냉각장치를 빼게 될 것 같아요. 냉각장치를 빼거나 줄이거나, 그리고 화재 위험도 줄어들고 무게도 경량화되고 지구를 벗어나면 등속운동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또 계속 갈 수 있죠. 아니면 지구 궤도를 벗어나도 가속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연료가 너무 아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화성 궤도로 가면은 화성 중력권에서 쭉 빙빙글 돌면서 착륙하고 인공태양을 딱 설치를 하는 거죠. 최고, 이제 물론 베이스먼트는 지어야 되겠죠. 뭐 식물 심고 이렇게 하다가 인류가 100만 년을 쓴 에너지를 1초 동안에 뽑아내니까 그걸 가지고 극광을 녹이게 된다라면은 대기가 생기게 될 거고, 이러한 테라포밍이 되면 멀티에 대한 기준이 2개 붙어거든요. 복수죠, 복수. 그렇게 되면서 양자 중첩 얽힘은 우주 단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훈이를 잊지 말아 주시고, 그때 되면 유튜브가 다 신성델타 테크 찍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왜? 상상초가 이게 뭐 다른 거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점상 계속 가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저의 이름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 뿐입니다. 자, AI로 수급이 돌았고, 자, 그 다음은 어디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AI가 돌아가는 거는요, 기존의 그냥 컴퓨터 0101의 이진법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양자, 상온상합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큐비트가 마구 그러니까 큐비트가 늘어나는 건 극저온으로도 되지만 늦게 늘어나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빛조차 관측이 되지 않고 완전한 진동 상태에서 먼지조차 닿지 않으려면은 절대 온도인 영하 마이너스 273도 정도로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 두 개 할 때는 어떻게든 해도 수십 개씩 엮여버리면은 그냥 관측을 아예 안 당하고 완전한 진공 상태로 완전한 극저온으로 만들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상온에서 그게 된다. 빛이 관측돼도 되고 빛이 관측돼도 된다라는 건 뭘까요? 과연 빛이 관측됐는데 입자가 되면 입자 상태에서 에너지 방출 안 해야 되는데 그 입자 안에서도 에너지가 방출돼. 그건 암흑전자 결정이 그 안에서 활동한다라는 거. 빛이 닿았지만 그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언가가 초전도 현상을 구현한다는 거예요. 빛이 닿는다라는 건 뭐냐면 중첩해서 존재되는 확률상의 파동을 입자로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내가 썸 타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야. 100명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100명이 알게 된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선포를 한 거예요. 100명한테
나는 A를 좋아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B, C, 나머지들은 떠나가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빛이 때린다라는 거는 어떤 파동으로 존재하던 확률로 존재하던 어떤 파동이 넓게 분포하던 에너지가 하나로 딱 고착화된 거예요. 근데 빛이 딱 때렸는데도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방출한다라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암흑전자. 보이지 않는 데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원래는 전자라는 거는 원자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거는 관측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빛으로 때려갖고, 빛이 그 원자를 때리고 그게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원자가 있으면 빛이 얘를 때리고 우리 동공 안으로,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게 눈입니다. 이 동공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거 본다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얘를 봤다라는 건 빛이 얘를 먼저 때렸기 때문에 얘가 파동으로 이렇게 존재하던 게 어느 한 자리로 딱 고착화된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전자가 이동을 하든 계속 전자가 이동을 해주면서 양자궤도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 어떤 물체를 보고 얘가 에너지가 느껴진다, 동적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파도를 보면서 야, 큰 파도의 힘이 느껴진다,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암흑전자 결정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근데 결국 그럼 AI를 지배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게 상상초를 적용한 큐비트를 마구 늘려낸 크기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 컴퓨터. 작은 컴퓨터, 핸드폰도 컴퓨터예요. 미니 컴퓨터예요, 핸드폰은. 잖아요. 자,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방막 증착, 파우더 방식 어떤 거라도 방막을 증착하기 어렵게 막 기계 안쪽으로 막 세밀하게 들어가는 건 파우더로 뿌리고, MLCC 아세요, 여러분들? MLCC처럼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보시자면 여기에 MLCC처럼 이렇게 MLCC라는 게 이제 전자기기의 열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가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되고 이 트래픽을 평탄하게 여기서 그냥 요렇게 흐를 수 있게 열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작거든요. 이렇게 작아요. 요거를 파우더 방식으로 이렇게 뿌린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십 년간 꾸었고 수만 명 이상이 실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1년도 못 기다린다면 그거는 과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은 하나다. 메모리 반도체도 치킨 경쟁에서 3전 SK하이닉스가 살아남았고, 코카콜라도 태양은 하나고, 코카콜라 외에 무슨 음료수가 나와도 타격 없어요. 뭐 중국이 뭘 만들었다 결국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중국의 공세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최적화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차만 타더라도 빈틈을 허용하지 않고 탁탁탁탁 뒤에 붙어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속도나 이런 걸 계산해서, 그리고 이제 그 2의 n승으로 계산하는 거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2의 n승으로 늘어나니까 10승은 1024, 20승이 1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50승은 된다. 가히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거. 옛날에도 흑연 그래핀 1g 만드는데 수억이 들어가는 걸로 추정되고 기간도 수개월 예상되는데 방막 증착도 안 되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노 그래핀 관련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전선에 가면 다 부서질 거야. 이거 가지고 엄청 공격했잖아요, 그때. 그 APS 초록철의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즉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얘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비트코인 10만 배를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10만 배 올랐다는 것 같은데, 자, 얘보다 못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치를 믿는 투자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사실. 자, 또 어떤 일들이, 김현탁 교수님이 말한 글로벌 토퍼 기업 중에 하나, 거기서 구글로 보는데 IBM과 구글의 직접적인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향후에 제 전망이에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believe, conceive, achieve 하길 바라면서, 자, 여러분들께서 좀 정보방에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실 분들, 자,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가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기 연락처로 신성정보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많이 아파서 좀 텐션이 높지 않은 부분들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하고,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기술적 분석상에 매우 중요한 내용 좀 브리핑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고, 바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검색기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 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AI,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AI를 가지고 모든 산업을 AI가 대체한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챗G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큰 항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 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는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그냥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AI가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더 빨라진다. AI의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AI 말고는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10,000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2의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을수록 2의 100승계만 돼도 우주의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근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그거를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아니, 연극을 하든 가수가 무대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 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DRAM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쵸?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옐로우 칩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 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HBM3E 12단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이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한가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옳은 것만 자랑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계속 추천 나가서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베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지르고 하거나, 아니면은 더 여기서 심화되게 나아가면은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거짓으로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 AI가 활동을 하면, 자,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또 냉장고의 비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맥주를 100개 사왔어. 근데 냉장고가, 저 옛날에 고시원 살았었는데 미니 냉장고야. 그럼 여기에 100개가 안 들어가면 나머지는 시원한 맛으로 먹을 수가 없겠죠. 버리거나 아니면 음식 같은 경우 상하게 되겠죠. 그걸 저장하는 항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왜냐? 지금 이렇게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이나, 도저히 워렌 버핏처럼 인앤아웃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옐로우 칩 중에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시장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줄을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뉴스들을 보여드린 거는 그만큼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 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의미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또 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 땡땡땡땡땡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종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역대급 인생 역전 주도주,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자율주행도 AI가 하고, 로보택시도 AI가 하고,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막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고디오폰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사실 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자,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2억, 뭐 10억 있으시다,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거든요.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끌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프리퀀시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완전히 그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틱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근데 나는 AI주를 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 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빼버리세요. 그냥 3만% 빼고 대충 요 주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